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살벨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역시 부동산 분야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조금은 읽혀졌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시장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식 발언을 쏟아냈었죠.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한창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때에도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변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즉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데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했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요인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부동산 분야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질문은 오늘 기자회견 첫 질문부터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은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한 그 이유를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수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저금리 기조, 그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인구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세대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공급을 초과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절대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왔다라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고, 이것은 예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했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으로 역시 공급을 강조했는데, 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투기 근절은 유지하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공급 확대를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이런 대책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진단과 그리고 공급 확대라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세대수가 급증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작년 한 해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매년 30만에서 40만 가구 정도를 유지했는데 2020년도에 61만 가구가 증가를 했으니까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크기는 했습니다. 증가폭이 17만 가구가 늘어서
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증가폭이긴 했는데요. 자, 세대수가 이렇게 분리되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이죠. 세대수가 분리되는 이유는 결혼도 있고 또 이혼도 있고 분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청에서 뭐 혼인 신고 건수도 줄었고 뭐 이혼 건수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분가가 이 세대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 왜 이렇게 분가가 늘어났느냐? 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런 세대수 분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대 분리와 주택 증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급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면서 과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청약을 위한 세대 분리, 또 주택 증여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세대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은 7월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갑자기 7월부터 저금리 기조가 되고 갑자기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갑자기 가구 수가 폭증한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즉 세대수 증가는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정부 정책 영향으로 뭔가 증여가 늘고 또 청약을 위한 세대 분리가 늘면서, 그래서 작년 한 해 이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지,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것이 주택에 대한 수요 폭발을 증가시키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또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저금리 때문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렇다, 세대수가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면서 투기 억제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에 와서 유동성과 가구 수의 증가로 공급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유동성 증가와 가구 수 증가는 정권 초기부터 계속 진행형이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임대차 3법 등 정책 자체가 전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뭐 폭발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죠. 네, 전부 시장을 왜곡시키는 반시장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들이죠. 뭐 대출 규제, 세금 폭탄, 재건축, 재개발 규제, 뭐 임대차법 규제, 이런 규제들이 완전히 시장을 왜곡시켜 버려서 이 부동산 가격을 뭐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글쎄요, 그 대책으로 이제 와서 공급 대책 확대 발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규제 정책의 완화 없이 이 공급 대책만으로 과연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자,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급 대책 자체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 발언대로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진 채 규제는 지속한다고 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긴 힘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하려면 양도세 완화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세제 완화 없이 공급만 강조해서 되겠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 매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